자, 오늘 새로운 유형이 나갔어요. 그쵸? 예, 요거 단원이 뭡니까? 단원명이 뭐예요, 얘들아? 평면도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면, 도형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면도형이 있고요. 그쵸? 평면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입체도형이라는 게 있죠. 둘 중에는 당연히 뭐가 어려울까? 입체 도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그 입체 도형을 일단 평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입체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평면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평면 도형 자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면 도형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이제 삼각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각형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평면 도형이에요. 많이 다루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뭐 구라든가 참 여기에 평면 도형에는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또 원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구라든가 각종 이제 뭐 기둥들이 있죠. 기둥.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뿔 이런 애들을 다루게 될 텐데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다각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은 우리가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내용을 좀 진행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내용에 신경을 쓰시길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각형이라 하면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진 평면도형이다. 이제 평면도형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바닥면에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평면도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평면도형은 그렇죠.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평면도형은 이제 2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체도형은 점하고 선하고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3D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3D 영화 같은 거 많이 봤죠. 자, 인간의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뭐예요?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하나면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쵸? 근데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이쪽에서 보는 것과 이쪽에서 보는 거를 동시에 뭐예요? 합성을 해서 뇌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물체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물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의 입체감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평면 도형을 잘 다뤄볼 겁니다. 그쵸? 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다각형이라고 보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삼각형이죠. 다각형입니다. 그쵸? 그런데 얘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긴 직선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거는 이제 뭐 부채꼴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여기가 곡선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은 무엇이 아니다? 다각형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각형이란 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녀석들을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각형은 기본적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예. 자, 선분이 끊어져 있으면 도형은 아닙니다. 선분이 끊어져 있으면 다각형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삼각형인데 직선이야. 직선인데 이게 연결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 이러면 뭐다? 이것도 다각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 대한 정의 아세요, 여러분? 삼각형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정의라는 녀석이죠. 정의. 수학은 그 추상적인 학문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학문일까요? 구체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란 건 눈에 보이는 거냐 그 얘기죠. 그쵸? 자, 보세요. 우리가 문이라는 거 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우개죠. 그쵸? 이거 눈에 보여요? 보이죠? 자, 그 다음. 삼각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하기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27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있는 겁니까? 없죠. 존재하지 않아요. 127이란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왜 어렵습니까? 다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뭐가 필요해요? 약속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얘들아? 약속. 왜 새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것들은 뭐고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하는 약속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정의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은 그래요. 정의를요, 이해하려고 해요. 정의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의가 있고 성질이라는 게 있죠. 뭐가 있다고 얘들아? 정의가 있고 성질이라는 게 있죠. 자, 정의는 뭐예요? 이름 같은 거예요. 자, 너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잖아. 제 이름이 뭡니까? 김기영이야? 그쵸? 그러면 제 이름 김기영이라는 정의는 이 정의라고요. 왜? 저처럼 생긴 애들은 다 김기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저의 어떤 성질을 보고 김기영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죠. 이건 약속이에요. 저를 김기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김기영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성질은 뭐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선생님 별명이 뭐예요? 원빈이죠. 너무 당연해서 웃는 거죠? 예, 예. 아, 뭐? 조심해. 네. 자, 그러면, 저처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별명이 다 원빈일 거 아니야. 동의해라. 예. 격하게 그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아무튼, 예? 자,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별명이 돼지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돼지라고 하니? 뚱뚱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별명이라는 거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질이 비슷하잖아. 별명이 돼지인 사람들 다 모아보면 날씬한데 돼지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는 뭐야? 이름. 이름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친구 이름 외울 때 이해해요? 아니죠? 뭐야? 정의는 외우는 거야.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이라는 도형의 이름을 뭐라고 짓기로 우리가 했을까요? 자, 어떻게 생긴 애들은 다 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정의는요,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단일 패곡선이에요. 단일 패곡선. 예. 단일 패곡선. 예. 패곡선이란 건 막혀 있다는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다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된다. 이해 가세요? 단일이란 건 뭐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평면도형은 이러한 2D 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필, 공책, 그쵸? 또는 칠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평면도형인 거예요. 됐습니까? 나중에 가면 입체도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입체도형은 어렵겠죠. 평면도형보다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입체도형은 왜 어려울까요? 면이 많아서? 계산할 게 많아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뭡니까? 입체도형은요,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입체도형은 평면에다가 표현할 수 원래는 없잖아. 그치? 그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러한 정육면체가 있어요. 얘가 뭐야? 정육면체야. 됐어?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평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직각이니 지금? 딱 보면 직각이려면 이렇게 돼야 이게 직각이잖아. 근데 이 입체도형에서는 지금 여기가 직각인 거 느끼시죠? 그쵸? 이런 게 왜곡 현상이야. 입체도형을 평면에다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지도 다 2D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는데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는 도형은 여기가 90도인지 확 느껴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도형이 어려워져. 막 이걸 자르고 돌리고 옆으로 가고 하면 어떨까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여기가 90도인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 이거 많이 본 거잖아. 그리고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입체도형을 쉽게 하려면 이런 왜곡 현상 때문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많이 그려서 접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고 요 단원을 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왜곡 현상은 계속 일어납니다. 자, 다음 중 다각형인 것은, 자, 다각형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은
직선이어야 돼요.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죠. 두 번째는 평면도형이어야 되겠죠. 평면도형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막혀 있어야 되죠. 그쵸? 도형 자체가 그 선분에 의해서 막혀 있어야 돼요. 막혀져 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은 어때요? 자, 직선이 아니죠. 곡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탈락. 원기둥은 평면도형이 아니죠. 탈락. 십각형은 맞죠, 얘는? 그렇죠? 정사각형 맞죠? 자, 정육면체 뭐예요? 정육면체는 입체도형이죠. 3D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3번과 4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 4D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쵸? 일반적으로 영화관에 가면 4DX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때 4D는 점선 면에다 추가로 뭐를 하냐면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3D까지는 우리가 뭘로 하냐면 3D 안경을 써서 3D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4D는 영화관에서 얘기하는 4D는 뭐예요? 이제 바람, 막 의자가 흔들거림 이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켰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D를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사는 차원은 몇 차원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는 3차원이에요. 3차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차원? 4차원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4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3차원이에요. 자, 축이 중요한 거예요. 축이. 자, 2차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2차원. 2차원은 뭘까요? 2차원은 좌표평면상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나는 여기에 좌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숫자 2개만 가지고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난리 났네요, 지금. 네. 그쵸? 옆에서도 막, 네. 아무튼, 이 점은 몇 개의 숫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니? 이 점이 있는 위치를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쵸? X좌표와 Y좌표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1,1이에요. 그러면 이 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2개로 알 수 있는 거고, 자, 3차원은 뭘까요?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축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축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저게 이제 공간상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점을 알기 위해서는 얘 숫자가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한 거야. 3, 4, 2. 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계지도는 2차원이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는 축이 2개밖에 없어요. 뭐? 경도와 위도. 그 2개의 숫자만 가지면 내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공간 안에서는 이 분필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려면 숫자가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한 거야. 왜? 얘가 이 칠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랑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랑 앞으로 나왔는지 뒤로 나왔는지랑 이렇게 3개의 숫자가 필요해야 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4차원은 뭘까요? 4차원은 자, 축이 3개가 있으면 공간상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4차원이란 건 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 축은 뭘까요? 바로 시간축이에요. 시간축. 그래서 현재 민준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면 숫자가 4개 필요해요. 정확하게. 3개는 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입체니까 지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경도 위도 하고 지금 여기가 몇 층이에요? 7층이죠?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7층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얘 위치가 나오죠? 거기에 축 하나가 더 있다는 건 무슨 축이야? 시간축이야. 언제? 지금 여기 있는 얘랑 2020년 6월 3일에 있는 민준이랑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거잖아. 시간대가 다르잖아. 그래서 시간축까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세상은 4차원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는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은 다 똑같이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3차원에 산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적인 얘기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뭐만 하기 위해서 문제 풀기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들 배우면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뭐 쓰고 있죠? 차 운전할 때. 차 운전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내비게이션 있죠? 부모님들 차에 다 있죠? 예. 그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나의 위치를 인공위성이 측정을 해서 내가 가려는 위치를 이렇게 길로 안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좌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죠? 좌표 평면이라고 하죠. 그쵸? 이 좌표 평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거. 예, 데카르트. 예, 프랑스의 유명한 사실은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철학자냐면 합리주의 철학자입니다. 합리주의 철학자. 합리주의. 그래서 합리주의란 건 그 당시 이제 베이컨, 영국의 베이컨이 만든 경험주의 철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이 그 시대를 양분하고 있어요. 17, 18세기에.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예요. 서양은 대부분 그래요. 수학자가 철학자입니다. 이해 가세요? 근데 이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민창이가 남자일까? 남자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잘 들어봐 얘들아, 재밌는 얘기야. 근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의심해보자라고 한 거야.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심하다가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 세상에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아내요. 그게 뭘까? 퀴즈. 아니죠. 아니죠. 위치야 뭐 뭘까요? 네. 머리에 똥이 가득 차. 피는 속일 수 없다. 피도 속일 수 있죠. 이게 과연 피일까? 물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것만큼은 진짜 의심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비슷해요. 뭐냐?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의심할 수 없잖아. 그래서 데카르트가 만든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사람이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데카르트 사람이 뭐를 했냐면 원래 포병장교였어요. 포병장교. 뭐 하는 장교? 포병장교. 포병이 뭐야? 포병인데 이분은 그래도 엘리트잖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포 직접 쏘는 사람이 아니라 좌표를 계산하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제 각도랑 이런 거 조절해서 저기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이거 각도를 어떻게 높여라 내려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던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하루는 이제 그 막사에서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데 천장 위에 파리가 윙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는 파리 보면 무슨 생각해요? 잡아야겠다 이 생각하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랐던 거야. 뭐야? 저 파리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X축과 Y축이라는 이 좌표계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데카르트만 죽여버리면, 그쵸? 이런 그 좌표평면과 함수를 안 배울 수 있겠네요 하는데, 니네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왜? 이 좌표평면을 만들어내면서 해석기하학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이거 배웠죠? Y는 EX 배웠나요? 그쵸? 그러면 이 숫자들이 X하고 Y가 어떤 관계인지 예전엔 몰랐다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좌표계를 만들어내면서 Y는 EX라는 게 X하고 Y가 이런 비중으로 움직이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땡큐한 일이에요, 수학계에서는.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석기하학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런 것도 연결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수학이라는 게 여기서 배워보면 깊이도 있고 재밌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요번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자, 다각형이 있어요. 이 라인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은 뭐 삼각형 같은 거 하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꼭지점에 A, B, C를 주게 됩니다. 알겠죠? 이 약속이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각이죠. 이쪽 이 안에 있는 각을 얘를 뭐라고 합니까? 내각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안쪽에 있다고 해서.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의 외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외곽은 바깥쪽이니까 여러분 이 전체가 외곽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저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각하고 반대되는 이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외곽이라고 부르는 거야.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직선 사이를 두고 두 개의 각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각과 이 외곽의 합은 항상 몇 도일까요? 그렇죠. 180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냥 간단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삼각형 ABC에서 X각하고 Y각하고 더한 것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봐봐.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뭐 더한 거에 대한 크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쵸? 근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각각을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각을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각각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뭐겠어요? 각각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하나 계산은 못해. 다만 두 개 더한 값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런 게 나온다면. 자, 그쵸?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거를 왜 각 X는 얼마고 각 Y는 얼마입니까? 라고 안 물어봤을까요?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각각 구할 수 있는데도 그냥 더하기로 물어본 경우도 있지만 하나하나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 값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두 개를 더한 값만 알 수 있는데 이걸 각각 구하려고 하면 머리 아픈 거지.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보시라는 얘기. 이 의미 동의하세요?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삼각형 ABC에서 각 X하고 각 Y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쵸? 갑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외곽이죠. 여기 뭐예요? 내각이죠. 내각과 외곽은 평각이잖아요. 180도. 따라서 여기에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도 평각이죠. 180도. 그러면 여기가 45도니까 이 바깥쪽이 얼마겠습니까? 135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각을 X하고 Y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각각 구할 수 있는 경우죠. 그쵸? 그래서 자,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195도 몇 번? 4번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풀이를 노트에다 꼭 필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틀렸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틀렸을 때 다시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풀어봐야 제대로 내가 복습하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도형을 자꾸 여러분이 직접 그려봐야 돼요. 여기에다 깔짝깔짝 대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풀이하라고 하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네. 네. 자, 지금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답형 문제가 있으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다 써야 됩니까? 왜냐면 제가 문제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거는 쓰지 마세요. 대신에 틀린 거 있죠? 틀린 거를 고쳐서 쓰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야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봅시다. 이제 정다각형인데, 자, 정이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이에요. 됐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정삼각형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 얘들아? 정삼각형이 있는데, 자, 얘만 특이합니다. 얘만 특이해요. 자, 뭐냐면, 얘는 뭐가? 변만 같으면 돼요.
변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변 3개의 길이만 같으면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각은 따져주지 않아요. 각은 왜? 변 3개가 같으면 각은 자동적으로 같아져. 이게 정삼각형이야. 그런데 but 정사각형 이상부터 있죠. 자, 정사각형 이상부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2개가 같아야 돼요. 하나는 변,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자, 요 2개가 같아야지만 무엇이다? 정다각형이라고 얘기해요. 정오각형은 변만 5개 같으면 되지 않아요? 그 각도 다 5개가 같아야 돼요. 왜? 다를 수도 있어요, 얘는. 네. 그 대표적인 게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마름모라는 애가 있어요. 마름모가 뭔지 아세요? 네.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데 걔는 이렇게 해서 이런 애가 있어요. 얘는요, 딱 봐도 이 길이는 다 같은데요.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각형부터는 변의 길이하고 각의 크기도 다 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삼각형까지는 각은 필요 없습니다. 변만 같으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게 차이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다각형이라고 해서 정다각형인 것은 아니다. 단 누구 제외? 삼각형 제외. 삼각형 제외. 알겠죠? 오케이. 자,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이라고 해서 정다각형은 아니다. 자,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요런 모양 있죠? 자, 이게 뭡니까? 직사각형이죠? 이 직각이니까 4개의 각의 크기는 모두 얼마? 360으로 똑같죠? 단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각의 크기만 같다고 해서 정다각형은 아니고요. 변의 길이만 같다고 해서 정다각형은 아니고요. 사각형부터는 이 2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갑시다. 그럼 자, 옳은 거 고르래요. 옳은 거. 틀린 거를 고쳐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그래요. 갑시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참거짓. 이건 맞다고요. 맞다고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정삼각형 얘기가 없기 때문에 틀리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세 변의 길이만 같으면 삼각형까지는 이게 돼요. 삼각형까지는. 사각형부터 이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각의 크기만 같아서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다? 직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바꿔놓으셔야죠. 틀린 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여기에다 뭐예요? 플러스 모든 각 이렇게 써주셔야죠. 모든 각 이렇게. 자, 정다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는요,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각의 크기와 외각의 크기가 같으려면, 생각해 봐. 자, 봐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자, 이게 평각이죠? 그러면 도형이 어떻게 갈 거 아닙니까? 도형이? 그런데 외각하고 내각이 같으려면 도형이 무조건 이렇게 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4번은 정다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만 저래요. 왜? 한각이 90도니까. 한각이 90도니까 외각도 90도일 거 아니야. 근데 정삼각형 보세요. 정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는 몇 도예요? 정삼각형. 여기 60도죠. 여기 몇 도예요? 여기가 120도죠. 어때요? 다르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자, 맞나요? 네.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맞아요? 응.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얘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얘 아니잖아요. 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1번 하나만 맞았고 2, 3, 4는 틀렸네. 그러니까 5번은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세요. 뭘까요?
자, 거꾸로 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자, 보세요. 뭐냐면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은 정다각형이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 3, 4 중에 여러분이 함정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몇 번?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몇 번? 몇 번? 3번? 오케이. 바로 3번입니다. 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도 1번 맞은 것 같아요? 2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5번은 안 보고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틀리는 거야. 근데 내가 5번을 봤더니 5번도 틀린 얘기야. 그럼 뭐야? 여기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3번은 정답이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수학이 그래서 어려운데 다. 자,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죠. 그쵸? 자, 이거를 거꾸로 해봅시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다각형이다. 이건 당연히 틀린 말이에요. 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데 정다각형이 아닌 애가 있죠. 누구? 직사각형 같은 애들. 얘는 마름모 같은 애들. 모든 변의 길이는 같지만 얘를 정다각형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다각형인 애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느낄 줄 아셔요. 오케이? 이런 것들은 함정에 많이 빠져요, 학생들이. 정다각형은 선생님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각의 크기도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나 말이 지금 정다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물어봤잖아요. 정다각형 중에 변의 길이가 다른 애가 있습니까?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다 변의 길이는 어때요? 같죠. 3번은 참인 거예요. 답은 몇 번? 1번, 3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풀이할 때는 뭐 하라고? 모든 문제를 다 고쳐보시라고. 네. 맞은 거는 진짜 맞은 게 확실한지. 그래야지만 시험 볼 때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총합은 몇 도예요? 180도예요. 왜 180도인지 아세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자, 보시면 이게 삼각형이죠? 여기서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면 요 바닥면하고 쭉 연장선을 그릴 거예요. 됐니?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선분하고 평행한 선분을 그을게요. 자, 지금 파란색하고 요 파란색이 뭐예요? 평행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각을 동그라미 각, 여기 각을 세모각, 여기 각을 X각이라고 해볼게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각하고 여기하고는 무슨 각? 동의각. 동의각. 그쵸? 그 다음에 이 세모각하고 여기는 Z각, 즉 억각.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X 더하면 항상 몇 도? 180도. 그래서 삼각형 세 내각의 총합은 항상 180도인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중요해. 수학은 왜라는 부분이. 자, 그럼 갑니다. 오른쪽 그림 같지? 선분 뭐하고 A2와 그 다음에 뭐하고 BD의 교점이 여기가 C래요. C구나. 그렇게 돼 있는데 X각의 크기, 여기의 크기는 뭘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 AB하고 DE가 평행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Z각 해서 얘는 억각이니까 55도 55도 하고 끝내면 됐죠. 그쵸? 나 지금 그 상황이 아니죠? 네. 자, 다시 갑니다.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은 몇 도? 180도. 그럼 55하고 40도 하면 몇 도? 95도. 여기는 암산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가 몇 도 돼야 될까요? 185도에서 95도 빼니까 몇 도? 85도요? 네, 85도죠. 그쵸? 예. 85도. 됐습니까? 여기가 85도니까 여기도 몇 도? 85도. 85도.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더하면 몇 도죠? 139도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 X는 전체 합해서 180 돼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 더하면 180인가요? 41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봤더니 내가 찾고자 하는 X각의 크기는 몇 도다 얘들아? 41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항을 풀 때 지금 하나하나씩 가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뭐다? 맞복지각이라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보시면 삼각형의 내각하고 외곽의 관계 한번 보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자, 보시면요.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을게요. 자, 여기는 A도, 여기는 B도, 여기는 C도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A랑 B랑 C랑 이렇게 더하면 총 몇 도? 180도가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여기는 평각이지 않습니까? 평각이니까 이쪽이 몇 도 나와야 될까요? 얘랑 얘랑 합쳐서 자, 여길 네모라고 하면 C에다가 네모각을 더하면 뭐가 돼야 되죠? 180 돼야 되죠, 얘도. 그리고 이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비교해 보는 거죠. 자, 비교했더니 C에다가 AB 더하면 18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C에다가 뭐 더하면 180입니까? A 더하기 B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의 각은 A 더하기 B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의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한 각의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번부터는 바로바로 계산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가고 B 이거 더하면 여기가 A 더하기 B다. 그 얘기예요. 그쵸? 자, ABC에서 X 더하기 Y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갑니다. 여기서 바로바로 갑니다. 얘들아 봐봐. 자, 여기 이 삼각형을 보세요. 빨간색 삼각형을 보시면 얘가 86도, 여기가 얼마야? 30도죠. 그러면 이 Y라는 각은 이 두 개를 더한 거죠. 얼마죠? 116도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삼각형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삼각형 보시면 얘하고 얘가 이 내각의 두 다른 내각이죠. 얘가 외곽이니까 얘하고 얘 더하면 86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X는 몇 도 되겠습니까? 40도에다 얼마 더하면 86 나와요? 46도죠.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자, 46하고 얘 더하니까 그렇죠. 162도가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물론 하나씩 180도 예상 계산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각의 외곽과 같다는 걸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왜 같은지는 이미 증명이 끝났잖아요. 한번 확인된 사실은 우리가 암기함으로써 빠르게 문제풀이에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예. 이번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의 활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자 보시면 여기 A각, B각, C각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큰 삼각형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동그라미 각과 X각을 더하면 총 180도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요 X각이 여기 있잖아요. 자, 첫 번째를 보시면 A랑 B랑 C랑 더하고 그 다음에 점각과 X각을 더하면 요게 180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 조그만 삼각형을 보시면 X각에다가 점각에다가 스몰 X각을 더하면 요것도 180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 네모친 부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각과 요 X각하고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면 A랑 B랑 C랑 더한 게 여기 각이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갑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풀 수 있겠죠? 이 문제를. 자, 여기 X각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랑 더하면 되죠. 그쵸? 얘하고 더하면 몇 도? 100도. 그리고 얘까지 더하면 120도. 답은 몇 번? 4번.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건 눈으로도 푸는 거예요. 왜? 이제 공식을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얘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얘랑 더하면 얘구나 이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응용도 할 수 있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삼각형 내각과 외곽 관계의 활용인데 한 내각과 한 외곽의 이등분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선분이 있고요. 여기에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2등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얘가 특수한 모양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점각 두 개고요.
여기는 x각 두 개라서 각의 이등분선들이에요. 얘하고 얘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 어떤 것들이 성립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요 각을 선생님이 x각이라고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각 있죠? 요 각. 요 각, 요 각. 요 x는 지금 이 삼각형으로 보면 외곽이죠. 자, 이 노란색 삼각형으로 보면 이 조그만 x각이 뭐예요? 외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외곽이라는 녀석은 동그라미 각과 x각을 더한 것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동의하세요? 그쵸? 아까 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상황이 있고 자, 그 다음 삼각형 우리가 요 x각하고 요 점각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삼각형, 요번엔 연두색 삼각형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 여기를 A라고 하면 요 A각하고 요 점각 두 개 더하면 X각 두 개 나와야죠. 얘가 외곽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X각 두 개는 뭐라고요? 점각 두 개에다가 A각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 X각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2로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누면 X각은 2 없어지니까 그냥 점각 하나에다가 더하기 뭐예요? 2분의 1 A각이죠.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도 X가 점 더하기 X고 여기도 점 더하기 이거니까 요 2분의 1 A각이 누구 각이다? X각이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이 각은 이 각의 절반인 거예요. 이 각의 절반이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각? 2X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자마자.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끝났죠. 얘들아 봐봐. 이 모양만 나온다면 얘가 72도네? 그럼 여긴 몇 도겠어요? 절반인 36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문항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짱 꽝이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여기 얼마야? 36도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관계를 볼 건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은 얘들아 봐봐.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잖아요. 여기는 외곽이죠? 네, 그러면 밑각의 크기는 같겠죠? A 하면 여기도 A겠죠? 그럼 이게 외곽이니까 몇 A? 2A 되겠죠? 동의하시죠? 자, 갑니다. 얘가 35도예요.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몇 도? 35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35, 35니까 여기가 외곽이니까 몇 도? 70도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등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몇 도? 70도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70, 70이니까 14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40도죠. 그쵸? 그 얘랑 더하면 몇 도? 75도죠. 75도니까 여기 있는 각은 몇 도? 105도가 되겠죠.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무조건 밑각의 크기가 같은 거고요. 알고 있는 정보는 바로바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을 활용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보시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별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별 모양은요, 결론적으로 외우면 좀 쉬워요. 자, 그런데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나는 여기가 이제 A각, 여기가 B각, 여기가 C각, 여기가 D각, 여기가 E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좀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시면, 그쵸? 자, 이쪽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자, 삼각형의 B하고 D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외곽이죠. 외곽이니까 B 플러스 D 각이 되는 거. 동의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을 좀 볼게요. 자, 이쪽 삼각형을 보시면, 자, 이쪽 각이 뭐예요? C하고 2를 더한 각이죠. C 더하기 2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들아, 최종적으로 보시면, 어디? 요 삼각형을 한번 보시라고요.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거 더하면 뭐 나와야 돼요? 180도 나와야죠. 그래서, 뭐다? 아, A각 더하기, B각 더하기, C각 더하기, D각 더하기, 이 각은 180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별에서 끝에 있는 각들의 총합은 180도다. 단, 중요한 거, 또 뭐라?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서 삼각형 X각하고 Y각의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셔서는 못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삼각형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이게 외곽이죠?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죠? 따라서 각 Y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얘하고 얘 더한 거 85도가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 X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X를 알아보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삼각형을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러면 얘 X 더하면 몇 도? 180도 나와야죠. 그래서 X도는 자, 얘하고 얘 더하면 몇 도입니까? 70도죠. 그럼 몇 도가 필요하죠? 110도가 필요한 거죠. 두 개 더하라니까 얼마요? 195도. 몇 번? 5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네.